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과 중국, 유럽 경제가 동시에 안 좋아지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낮에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인 여성이 강도로부터 폭행당하고 금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엄마를 총격 살해한 10살 소년이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 주차장에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올여름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했을 당시 6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율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식량,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인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 중국 경제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에 IMF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 달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70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였습니다. 2023 is going to be hard. We are going to come up with an update of our growth projections in January. It has darkened recently on the basis of what we see in consumer sentiment and investor sentiment. 그러면서 강력 방역 규제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둔화 속도가 특히 심각하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We have relied on China for a significant input in global growth. Some 35-40% of global growth used to come from China's growth, and this is not the case now. It's not going to be the case next year.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른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다음 주에 베이징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경제 관련 논의를 중국 지도부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중국 경제가 동시에 안 좋아진다는 것은 이 지역 의존도 높은 나라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한낮 시간대 LA 한인타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이 폭행당하고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올림픽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올림픽과 놀만디 인근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던 도중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이스 은행에 들려서 집에 오는 길인데 히스패닉 남자 2명이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2명이 같이 그래서 저한테 제 가방을 뺏고 머리 한 대 맞고 주저앉아서 정신이 사실 없었죠. 그 사람들 제발 빨리 이게 없었으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인 여성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6,000달러와 가방 등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여성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히스패닉 남성 2명이 은행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엄마를 총격 살해한 10살 소년이 1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사는 이 소년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집 지하 세탁실에서 총을 발사해 엄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총으로 장난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진술에 따라 이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척의 신고 전화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소년이 고의로 총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한 뒤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소년은 엄마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엄마를 숨지게 한 이후 엄마 계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가상현실 헤드셋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가슴 부위를 찔린 남성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I'm only going to disclose that this person was walking by the parking structure and he heard a disturbance in the parking structure and located the victim and made the call to the sheriff's deputies. How long of a disturbance? 30 seconds, 40 seconds, any idea? No, it wasn't that long.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가 포착된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한 달 가까이 용의자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곱슬머리를 한 20대 흑인으로 범행 당시 짙은색 스웨터와 하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범행 직후 캠퍼스 주차장 인근 힐리오트로프 드라이브 남쪽으로 걸어간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64살의 델버트 콜렛으로 과거 참전 미군 용사로 확인됐는데 특별한 연고와 가족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와 함께 피해자 가족도 찾고 있습니다. 한 모텔 주차장, 경찰이 차 안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When we drove up, your head was down, and typically when they see that someone in the car, someone's probably overdosed, someone's doing drugs, run the nod, okay? And then it seems like you guys don't have a lawful purpose of being here. 한 명씩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몸을 수색하는 경찰. 먼저 내린 남성을 차량 뒤편 바닥에 앉혔는데 그 순간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차를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어제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사람이 깔릴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 총격을 가한 경관들의 대응이 정당하다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우스 LA 컴튼 지역에서 경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소화전을 들이받은 뒤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길거리에 정차된 흰색 세단 위로 거센 물줄기가 분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사건은 어젯밤 사우스 LA 컴튼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추격전은 결국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고 마무리됐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고 동승한 여성도 무릎을 꿇고 경찰의 지시를 기다리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남녀 용의자 2명을 인명사고 없이 체포했으며 운전자는 경찰 명령 거부와 도주 혐의로 기소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선로 바닥으로 떨어진 남성을 경찰과 시민이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상대적으로 한산했던 뉴욕 맨해튼의 한 지하철역. 무언가를 목격한 경찰이 급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건너편 역 아래로 내려가자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 바닥에 쓰러져 있고 한 시민이 남성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경관 2명과 시민이 힘을 합쳐 남성을 승강장 위로 밀어 올렸고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떨어졌던 40대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월요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건진 경관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현재 함께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신생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부인과 학회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유행하던 올여름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입원율이 65에서 74세 노년층의 입원율과 동일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올 여름까지도 우세종으로 분류됐는데 지난해 말부터 신생아와 노년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여름에는 두 그룹군의 입원율 수치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시사했습니다. 과거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유아의 코로나19 입원율이 노년층의 입원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노년층보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예상 밖의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유행하면 코로나19 변이의 종류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그룹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와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신생아들에게 간접적으로 항체를 전달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투여하는 대변 이식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세균에 의한 재발성 장염 치료를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스위스 페링 파타슈티컬이 개발한 대변 이식 기반 치료법 레비오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미생물을 추출해 장염 환자의 장내에 우수한 박테리아를 투여하는 방식인데 이 치료법을 사용할 경우 재발성 장염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억제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균은 극심한 설사 등 장염을 일으키는 슈퍼박테리아로 이 세균 감염으로 국내에서 연간 1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유가 하락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반 휘발유의 전미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0센트로 집계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수준입니다. 미국 내 주유소 유가 정보 제공업체인 가스버디는 휘발유 가격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갤런당 3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면서 결국 석유 수요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가동 중단됐던 몇몇 정유시설에 생산 재개 등도 미국 내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유가의 하락세 전환이 아직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다른 상품 가격에 반영하려면 앞으로 수개월간 유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불안한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조사 담당자는 휘발유 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다른 물품 가격은 여전히 높다며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신용카드 빚이 늘면서 올해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매체 월렛허브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는 695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하락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올해 시작된 물가 상승 여파로 소비가 근로자들의 소득을 앞질렀고 이를 메우기 위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평균 크레딧 점수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워싱턴 714점, 뉴욕은 704점, 캘리포니아주는 703점, 네바다는 679점, 텍사스의 경우 674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850점 만점으로 차량 구매나 리스 시 720점 이상, 주택 구매 시 760점 이상이 돼야 낮은 이율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음식과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스포츠바 형태의 푸드홀 더 909를 개점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롤 이름에 붙여진 번호 909는 야마바 리조트가 자리한 인랜드 엠파이어의 지역 번호를 적용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909 푸드홀은 모두 4개의 식사 공간으로 구분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야마바 리조트는 더 909는 스포츠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150여 개의 스크린을 통해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LA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 포르투갈과 16강 진출이 걸린 운명의 승부를 펼칩니다. 승리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역대 월드컵에서 볼 수 없었던 멋진 승부를 보여준 한국. 16강을 위한 마지막 상대는 H조의 최강 포르투갈이지만 대표팀은 4년 동안 갈고 닦은 빌드업 축구로 당당히 맞설 계획입니다. 가나전 2골을 몰아치며 결정력과 자신감이 절정에 오른 조규성이 또 한 번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이틀 동안 훈련에 불참했다. 오늘에야 모습을 드러낸 호날두 문제에 더해 페레이라와 멘데스 등 주전 수비수들의 줄부상이 팀워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핵심 전력이 이탈한 수비수의 약점을 파고들면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의 벽은 그리 높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LA 지역 한인들이 내일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과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 LA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서 한국 월드컵 대표팀 응원전이 개최됩니다. 300여 명 수용 계획으로 날씨를 고려해 실내에서 진행됩니다. 모레 입주한 한인업소는 응원에 나선 한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는 저희 한인 우리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음료 제공, 커피, 콜라, 그다음에 물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대규모 응원전에 이어 한인업소들도 한국팀의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운의 한 식당은 한인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기면 무료, 비기면 반값 식사 이벤트를 펼쳐 뜨거운 응원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손님 오시는 분들을 다 못 모셔서 죄송한 마음 많아요. 16강 가야죠. 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타운의 한 카페도 아침 7시 한국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이기면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경품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교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응원도 하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좀 만들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응원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전보와 함께 하루 종일 명란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 업소는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 월드컵 이거를 중심하고 태극 정사를 중심하고 한인 사회가 기대와 소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 크나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타운의 한 커피 전문점은 고객들이 한국팀의 경기는 좋았지만 1승이 아쉽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팀이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꼭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이 이기면 무료로 커피를 드리고 비기면 반값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인 업주들은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한국 대표팀의 좋은 결과를 바라며 LA 지역 한인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예선 경기들이 마지막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2조와 F조가 마지막 경기들을 치렀는데요. 2조에서는 일본이 독일에 이어 스페인까지 침몰시키며 죽음의 조에서 1위로 16강에 승선했습니다. 독일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4대2 대승을 거뒀지만 스페인과의 골득실에 밀려 조 3위로 월드컵 2연속 16강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벨기에는 0대0으로 비겼는데요.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는 오늘 경기를 비겨 모로코에 선두자리를 내줬지만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는 24년 만에 16강 진출이 좌절되며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싣게 됐습니다.
F조에서는 모로코가 캐나다를 2대1로 제압하고 조 선두로 조별 예선을 마쳤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 최초로 승점 7점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며 36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두 팀이 16강 진출이 결정된 상태고요. 내일 있을 경기에서 가나 또는 카메룬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팀이 16강에 3팀 이상 나가게 됩니다. 내일은 G조와 H조의 마지막 경기들로 조별 예선을 마감하는데요. 오전 7시에는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운명의 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가나와 우루과이도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한국과 우루과이가 각각 같은 점수차로 승리하거나 한국이 2점 차로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가나와 비긴다면 16강 진출은 가능합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카메룬과 브라질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요. 세르비아와 스위스의 마지막 경기도 펼쳐집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